네,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할 자소서 항목 풀이는 예금보험공사 청년 인턴입니다. 오늘 진행할 자소서 항목 풀이의 문항은 바로 1번 문항인데요. 예금보험공사 대학생 인턴에 지원한 이유를 기술하시고 지원자가 인턴 근무를 통해 경험하고자 하는 바를 기술해 주세요 라는 문항입니다. 네, 작성 포인트는 묻고 있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지원 동기, 그리고 두 번째 인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입니다. 지원 동기, 사실 여러분들이 가장 작성하기 꺼려하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원 동기를 작성해 볼 만한 4가지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금융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금융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왜 예금보험공사가 필요한지, 그래서 이러한 예금보험공사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이런 플로어대로 지원 동기를 작성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작성해볼 만한 지원 동기는 여러분 본인의 적성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적성, 내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 무엇이길래 내가 왜 예금보험공사에 어울리는 인재인지 이 관점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세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지원 동기 관점은 최근 이슈입니다. 네, 최근에 금융 이슈들 여러 가지가 이슈가 있죠. 이런 이슈 중에 하나를 뽑아서 이러한 이슈 사항이 왜 예금보험공사와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 이 연관성에 대해 기술을 해주시고 지원 동기를 완성시켜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작성해볼 만한 지원 동기는 자신의 경험이에요. 예금보험공사 제도를 실제로 이용해본 딥등이 여러분들이 있다면, 혹은 예금보험공사로 인해서 수혜를 받아본 경험이 있다면 해당 경험을 바탕으로 지원 동기를 완성시켜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바로 작성 프레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성 프레임 역시 간단합니다. 직관적으로 지원 동기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인턴 생활을 통해서 배우고 싶은 경험에 대해서 두 갈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바로 작성 예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이슈를 바탕으로 작성해본 지원 동기인데요. 크레디트 스위스 뱅크런 사태를 보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은 수많은 연결고리 탓에 하나의 금융기관의 부도가 전체 금융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금보험공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연결고리 바탕으로 지원 동기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왜 뱅크런 사태가 예금보험공사와 연관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은행이라는 기관은 예대 마진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 구조입니다. 고객으로부터 예금을 수취해서 해당 예금을 바탕으로 다른 고객한테 대출을 해주고 해당 대출로 인해 발생한 수익을 얻는 구조이죠. 그런데 갑자기 고객들이 하나의 은행에 몰려들어가 자신의 맡겼던 예금을 모두 회수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을 마구 팔아서 수익을 얻어야 되는데 대출로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이 없어져 버린 거죠. 왜냐하면 고객들이 대출의 기반이 되는 예금을 모두 회수해버렸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 은행은 어떠한 행동을 펼칠까요? 바로 다른 은행으로 가서 대출을 받습니다. 이 대출을 받아서 대출을 또 해주고 약간 연결고리가 계속 순환적인 고리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A라는 은행 하나만 부실성이 있으면 되는데 그 A 기관이 B라는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고 B라는 은행이 또 다시 C라는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는 연쇄작용이 일어나서 결국 금융 시스템이 붕괴될 수도 있다는 위험성이 창출되는 거죠. 이러한 위험성을 막기 위해서 예금보험공사가 있는데요. 예금보험공사는 고객들이 갑자기 예금을 빠르게 회수시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 5천만 원까지 너의 예금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니 예금을 빠르게 그리고 급작스럽게 떼지 말아라 라는 제한 고리와 그리고 보호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크레디트 스위스 뱅크런 사태를 보면서 예금보험공사의 필요성을 느꼈다라는 식으로 지원 동기를 작성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바로 역할을 예금보험을 통해서 예금보험공사가 수행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금융 전문가를 준비하는 나로서 예금보험공사의 청년 인턴으로서 경험을 쌓고 싶다라고 지원 동기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네, 그 다음 청년 인턴을 통해 경험하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인턴 동안 금융 실무 용어와 익숙해지고 싶습니다. 부실 부보기간이 발생한다면 사후 조치를 통해서 예금보험공사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하지만 비록 인턴이기 때문에 바로 현장에 투입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문서를 정리해보며 이해관계 구조를 파악하고 어떤 단계를 바탕으로 상황이 흘러가는지 그런 플로우를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고 싶은 경험에 대해서 작성해 주었습니다. 물론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안 되지만 만약에 보험사고가 발생한다면 예금보험공사가 사후 조치를 취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사후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다양한 금융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고 실제로 법을 기반으로 명령사항들을 조치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해요.
하지만 인턴이기 때문에 전문성도 부족하고 실무 지식도 부족하기 때문에 관련 업무에 직접적인 관여를 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볼 수 있을 거잖아요. 이러한 역할들을 인턴을 통해서 수행하고 싶고 배우고 싶다라는 내용으로 청년 인턴을 통해서 경험하고 싶은 내용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작성해본 지원 동기는 적성에 기반해서 작성을 해보았어요. 학창시절 재무나 회계 같은 수업들을 다양하게 들었을 거 아니에요. 해당 수업들을 통해서 유독 숫자 그리고 수치를 보는 관점이 나와 잘 맞다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해당 수치를 통해서 수치를 기반으로 공정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곳을 직업으로 선택하고 싶었다. 라는 내용으로 지원 동기를 작성해 보았어요. 그래서 저는 예금보험공사를 선택하였습니다. 보험사고 방지를 위해서 재무회계 시각에서 부부기관의 분석을 진행하고 리스크 존재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예금보험공사의 역할과 그리고 수치와 잘 맞는 자신의 적성을 이런 연결고리를 통해서 작성해 보았습니다. 바로 다음으로 청년 인턴을 통해서 하고 싶은 경험인데요. 바로 재무제표를 실무적인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금보험공사의 가장 메인 역할이 부부기관의 적정성과 안정성을 평가하는 일인데요. 안정성을 평가하는 일은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읽을 수 있는 역량은 예금보험공사의 일원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역할이고 그리고 메인 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팀원들과 함께 부부기관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더 나아가 재무 취약점을 빠르게 인지하고 평가해보는 역할을 수행해보고 싶습니다. 라는 식으로 하고 싶은 경험에 대해서 마무리해보았습니다. 더 많은 기업 분석과 원본 풀이는 저희 사업7집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